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공정성을 잃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헌법 도망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근본 정신이고 참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력은 8명의 헌법재판관이나 다수당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192명의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5,175만 명의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8명의 헌법재판관들끼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5,175만 명의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을 지켜보고 함께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헌법재판소는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국민을 희롱하던 원희룡이 또 갑툭튀하며 현재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왜 이 시점에, 왜 급발진하고 나선 걸까요? 항상 이런 부류의 인간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어 난동 수준으로 그걸 막아내야 하는 목적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 문제로 위기에 처할게 자명해지자 극렬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고 뭉개고 버텨보겠다는 선동 수작일 텐데요. 더 나아가서는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 여론전의 시작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마침 오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벌써부터 이 특검법을 놓고 국힘당에서는 발작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마치 소금을 맞은 거머리를 보는 듯합니다.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텐데요. 자신과 연루되어 있다는 결정적 반증인 거죠.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김영선, 김진태, 조은희, 윤상현 등등등 말고도 더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물론 내란 수계가 관저에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수계를 지키겠다고 관저로 몰려간 45명의 국힘당 의원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원희룡도 추가시켜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일부 내용들은 이미 제2요구돼서 부결됐던 수사 대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내용을 덜어내고 좀 수사 대상을 바꾸어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법안을 통해서 국민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22대 총선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데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어떤 관련이 그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요.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항들을 다 집어넣어서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국민의힘 당사 모든 압수수색 다 가능하도록 하고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자백인가요?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을 막겠다는 국힘당 의원들의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졌는데요. 국힘당 대선 주자들을 다 죽이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선 고속도로를 깔아주려는 수작이냐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모론과 가짜 허위뉴스, 왜곡 억지 주장까지 남발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흡사 국힘당의 자백으로도 들릴 정도였는데요. 이들의 아킬레스건이 명태균 게이트였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특검을 해야죠. 왜 내란 수계 윤석열이 안절부절 똥줄이 타 12.3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과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동기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윤석열이 왜 하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야당이 박수쳐 주지 않아서 국회에 총 들고 쳐들어갔다는 헛소리보다 윤석열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 행위와 부정을 감추기 위해 영구 집권을 시도를 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들이 있길래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불법과 부정과 비리에 얼마나 많이 연루돼 있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개를 결사옹위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당사자인 명태균도 특검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면 부정, 불법, 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살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명태균 특검법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윤석열이 자신과 김건희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비상기업 내란 사태까지 일으켰다는 게 야당의 시각인데요. 여권 유력 정치인들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특검법에 대해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해당 정치인들의 민낯을 드러내겠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이미 공개된 창원지검이 작성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를 보면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인 2021년 6월부터 취임 뒤인 재작년 4월까지 명 씨가 윤석열, 김건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작년 11월 초 작성됐는데 한 달 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비상계엄과 맞물린 이 시점을 강조했는데요. 검찰이 핵심 증거인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데다 12.3 비상계엄과 연관성까지 밝히려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 수사 대상엔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당선된 대선, 또 2022년 지방선거 등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명태균 파문에 이름이 거론되어 온 홍준표, 김진태, 오세훈 등 주요 지자체장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부부와 여권 잠룡들을 동시에 겨누는 특검법을 두고 국힘당은 바짝 졸아 야권의 특검 중독이 불치병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명태균 씨는 특검은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 교사 의혹, 오세훈 홍준표 시장 고소사건까지 포함해달라고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명 씨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언대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에 따라 오늘 명태균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겁니다.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한지에 대한 팩트를 정리해줬는데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어설픈 답변이 현재의 검찰 수사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검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걸 덮고 갈 수 있을까요? 특검을 하면 또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죠. 국힘당 대선 후보들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 명태균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이 묻혔지만 사실은 내란 범죄에 버금가게 이 윤석열 부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될 범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이 등장한 게 작년 9월 19일 언론 기사에서 시작이 됐는데 5개월이 지났지만 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공범으로 보이는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작년 10월 31일 화면 좀 올려주세요. 명태균 황금폰을 확보했다는 황금폰을 맡아두었다는 명태균의 처남을 압수했는데 그때 처남의 헬스장 사무함에 넣어둔 황금폰 위치도 알았는데 이 사무함에 대한 압수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작년에 검찰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 황금폰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이런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님,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큰 사건을 계속 창원에서 수사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금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4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명태균 검찰 수사 보고서가 나온 거 보셨죠? 맞습니까? 네. 보고 받으셨나요? 당시에 이 문건을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문건이 법무부는 있다는 그럼 거를- 전혀 보고 안 받으셨나요? 예, 저희는 직접 보고받은 여기에 사실이 없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SNS 대화 캡처가 이미지 파일 280개, 강혜경 씨 등 자택 컴퓨터에서 나온 확보한 증거가 이미지 파일이 6,892개로 언론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작년의 검찰 수사 보고서는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가 됐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후에 다시 12월 2일 날 명태균의 황금폰이 확보됐다는 것이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에 대한 구속 이후에 한참이 지나도록 김건희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왜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일컬어지는 휴대폰은 12월 12일 날 이미 제출돼서 검찰이 그날 비로소 확보를 한 상태고 현재까지 포렌식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현재 포렌식 과정 중에 있고 참여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렌식 끝나면 김건희 소환 조사 가능합니까? 그건 수사팀에서 그 성역 없이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아직 물적 증거 확보 분석 중이기 때문에